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다. 북한은 이번 달 7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보다는 김정은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단순히 한미 실무 그룹만 비판하면서 지속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왔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상대로 날조와 거짓도 퍼뜨리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걸 다 아는데 친북 단체들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 아티스트들을 미끼로 이용해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한국이 먼저 북침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북한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해킹 공격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군사행동과 불법 사이버 공격 때문에 남북관계는 얼어붙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이 남북관계를 망친 거라며 몰상식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북한이 우리에게만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불법 해킹을 포함한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저질러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은 많은 나라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멋진 선진국이 됐는데 같은 민족인 북한은 대체 어떤 짓을 벌이기에 세계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지금 전 세계에 해킹 공격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 그룹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의 카드 정보를 빼돌렸는데요. 이때까지 북한 해커들이 은행을 해킹하거나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읽어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디지털 스키밍 범죄는 새롭게 확인된 거라고 합니다. 북한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을 만큼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동과 강제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건 물론이고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도 일체 없고 오히려 정부 관리들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UN 서울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북한에는 5년간 5천 건이 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어린이들의 지상 낙원이라며 선전했던 것과는 달리 공사, 농업 현장을 불문하고 아이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전했던 내용은 모두 각본대로 연기한 모습이었는데요. 실상은 철도 보수 현장에 동원된 아이들이 바로 옆에 기차가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뙤약볕에 앉아 쉴 새 없이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공개 처형과 고문, 주민들의 사생활 간섭, 검열, 그리고 해외 강제노동까지 수많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인들도 모진 고문을 겪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중국에서의 인신매매까지도 부추긴다고 해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불법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중국 인신매매범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서입니다. 북한 여성들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북중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북한 여성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한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과 그 주변에서는 이렇게 인신매매나 성매매, 아동학대처럼 반인륜적인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자국민을 팔아넘기는 수준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젠 세계 각국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노동수용소 기관 2곳을 독자적으로 제재했고요. 미국도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대북 제재와 함께 코로나 사태까지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인조고기 생산조차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요. 그 정도가 마치 주민들의 영양결핍이 심각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고위직 간부들이나 평양 시민까지 생활고에 시달릴 만큼 21세기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의 지도층들은 주민들의 배고픔보다는 김정은의 권력만 신경 쓰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대한민국에 돌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엔이 나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품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북한의 지도층들은 본인들이 무능력한 것도 모자라 자국민들을 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숙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미숙한 대처는 식량난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제대로 방역 관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원래 북한의 의료 수준이 워낙 낙후돼 있었기도 했고 그마저도 몇몇 권력층에게만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의 의료시설이 낙후된 것도 모든 경제력을 핵 개발에만 올인해버렸기 때문에 국민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자체가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엔에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아마 한국도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차원도 있겠지만요. 아직도 북한에 납북된 채 참혹한 삶을 살고 있는 국군 포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 인권 유린에 눈 감는 게 아니라 북한이 더는 외면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북한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납북된 우리 포로들도 북한 주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권을 찾은 주민들이 언젠가 북한 정권의 몰상식한 행동을 깨닫고 그들의 횡포를 막으려고 노력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북한의 범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북한의 인권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대북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